2024년 5월 안동의 고즈넉한 한옥 골목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8세 사업가 강민수는 우산도 없이 출장길을 서두르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발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 끝에 소량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며 유리문을 열자 은은한 들기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음성이 들리는 순간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치 비단처럼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4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하얀 수건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채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옛 그림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고리의 하얀 깃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고 소매 끝으로 드러난 손목은 도자기처럼 하얗고 섬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수가 수건을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큰 눈에 긴 속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연분홍 입술. 45세라고 하기엔 너무나 젊어 보였고 어딘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는데 잠시 지나가는 비인가 봅니다.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볼에 살짝 보조개가 생겼고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천천히 계세요. 뭐 드실래요? 서연이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자연스러운 몸짓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제육볶음으로 하겠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민수는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치마가 살랑이며 드러나는 종아리 곡선이 묘하게 매혹적이었습니다. 곧 부엌에서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자연스레 부엌 쪽을 바라봤는데 반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가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칼을 잡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10분 후 서연이 제육볶음 식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접시를 놓으며 몸을 숙이는 순간 저고리 깃 사이로 드러난 쇄골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민수가 멈칫거렸습니다. 이건 2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정순영의 맛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간장의 농도, 설탕의 단맛, 마늘의 알싸함, 마지막에 넣은 들기름의 고소함까지 민수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자 은은한 비누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습니다. 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셨나 봅니다. 네, 특히 이 제육볶음은 어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큰 눈동자에 순간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어떤 비법인데요? 돼지고기 재울 때 배즙을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뿌립니다.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수건을 건넬 때의 부드러운 손길, 미소 지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차분하면서 따뜻한 눈빛.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와 똑같은 제육볶음 맛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음 날 오전,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다시 소량을 찾았습니다. 어제 그분?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한 분홍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봄꽃처럼 아름다운 색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제 제육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메뉴도 드셔보시겠습니까? 서연이 메뉴판을 건네며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은은한 체향이 민수를 감쌌습니다. 마치 연꽃향 같았습니다. 그럼 김치찌개로 하겠습니다. 민수는 서연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우아한 몸짓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발목이 유난히 가늘고 예뻤습니다. 부엌에서 지글지글 볶는 소리와 함께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이 퍼졌습니다. 민수는 유리문 너머 서연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가 국자로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내밀고 후 부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서연이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녀가 몸을 숙일 때 드러나는 목선이 민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민수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조화, 마지막에 넣은 새우젓의 감칠맛까지 완벽히 똑같았습니다. 사장님, 민수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햇빛에 비친 그녀의 측면 실루엣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혹시 요리를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서연의 손이 저고리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했을 때의 습관인 듯했습니다. 그냥 혼자 익힌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3일째 날, 민수는 또다시 소량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서연의 요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서연이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청국장찌개는 어떻습니까? 서연이 추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살짝 올린 스타일이었는데 드러난 목덜미가 매혹적이었습니다. 잔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황금빛으로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여기서 식당을 했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청국장 나왔습니다. 서연이 뚝배기를 놓으며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피부가 정말 곱고 하였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자연스럽게 아름다웠습니다. 가족분들은 좋으시겠어요. 매일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민수의 혼잣말에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아, 혼자 사십니까? 네. 서연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충동을 순간 느꼈습니다. 외로우시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큰 눈동자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매일 소량을 다니던 민수는 서연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외출한다며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식당 문에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작은 팻말이 붙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민수가 넌지시 물어보자 서연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에 볼 일이 있거든요. 또 거짓말인 듯했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도 무의식적으로 저고리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서연의 손목에서 의료용 밴드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치셨습니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묻자 서연은 급하게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작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그 밴드는 민수가 어머니 병원 간병할 때 봤던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반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뒤쪽으로 가다가 민수는 서연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내용물이 흩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서연이 급하게 달려와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민수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 개의 약통들이었습니다. 프로그라프, 마이포틱, 셀셉트.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약들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복용하셨던 약들과 비슷했습니다. 정확히는 장기 이식 환자들이 복용하는 면역 억제제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서연이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면역 억제제, 장기 이식을 받았다는 건가?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으로 그 약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모두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막는 약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서울에 사신 적 있습니까? 특히 성북동 쪽에. 서연의 수저가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성북동에서 살았거든요. 사장님 요리가 그때 우리 동네 맛이랑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에 산 적 없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부인했지만 그녀의 큰 눈동자에는 공포 같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민수가 다가서자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단순한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호기심과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신상 조회 좀 해주십시오. 45세 정도 되는 여성이고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는 직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매일 오후 2시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소량 맞은편 카페에서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2시 정각에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색 저고리에 감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녀의 실루엣이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정체를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서연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5년 전 안동으로 이주해 오기 전의 행적을 찾고 있습니다. 민수는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시내 부동산 업체들을 돌며 5년 전 소량 식당 건물을 임대한 여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그분 말씀이십니까? 참 신비로운 분이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체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신비로웠는데요? 말투나 행동이 그 나이 치고는 뭔가 더 성숙하다고 해야 하나 인생을 많이 겪어본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동네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소량 사장님이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60대 이장 김 씨는 호감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이상한 점이라 글쎄요. 가끔 병원에 가시는 것 빼고는. 어느 병원입니까? 시내 큰 병원입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가시는 것 같던데요. 민수는 이장이 말한 그 병원 주변을 며칠간 맴돌며 서연의 행적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병원을 찾았고 항상 신장내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신장내과 간호사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알려줄 수 없다는 걸 어렵게 설득해서 어느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식이요? 네, 콩팥 이식. 25년 전에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거부 반응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5년 전, 그때는 기증자가 혹시,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생체 기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혈연 관계가 아닌 분에게서. 민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형 민철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모든 증거가 일치해. 25년 전 정서연이라는 이름, 콩팥 이식. 그런데 어머니가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반대할까 봐서였겠지. 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좀 충격적이었어. 어머니의 콩팥을 받은 사람이라니. 나도 그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다운 일이야. 어머니는 늘 그런 분이셨잖아. 형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치시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는 더 각별하셨고. 맞아. 그런데 너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긍정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더 기뻐하실 거야. 자신이 구한 딸과 아들이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면. 며칠 후 서연은 민수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안동어령교를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연한 초록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에 치마가 살랑거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민수는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군요. 18살 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19살 때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부전이라고 하더군요. 선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난 것이군요. 네, 어머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습니다. 수술 전에 3개월 동안 어머님과 함께 지냈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서연아, 몸은 어떠냐? 하고요.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항상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입맛이 없을 때는 죽을 끓여주시거나. 그러자 민수가 피고스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표 죽이 유명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달죽, 전복죽, 호박죽. 어머님 손만 거치면 뭐든 맛있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때를 그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 생일날에요. 생일을 기억하셨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로 누구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수술 전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함께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다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수술 후에 내 콩팥이 내 몸에 잘 적응할 거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셨어요.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어머님이 침대 옆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 때문에 어머니도 힘드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괜찮다,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어머님이 수술 후 합병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더군요. 서연은 죄책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어머님과 5년을 더 함께 살았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추억을 들려줬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정말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한복 입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서연 씨가 한복을 그렇게 잘 입으시는군요. 네. 어머님이 한국 여자는 한복을 입어야 진짜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서연은 자신의 저고리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예의범절도 엄격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사하는 법, 차 우리는 법, 손님 대하는 법. 그래서 서연 씨가 그렇게 품이 있으시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연의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고.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하신 건 수술 3년 후부터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같은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시더라고요. 병원에는 다니셨나요? 네. 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계셨던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희생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아프신지. 어머니는 서연 씨가 걱정할까봐 숨기신 거예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야위어 가시는데 저는 뭘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충분히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원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너무 늦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의사 선생님을 몰래 만났어요. 서연은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님의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증수술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말하며 흐느끼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어머님을 죽이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그런 감정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 전 어머니에게서 도망쳤어요. 전 어머니를 배신한 거였어요. 전 은혜를 모르는 나쁜 인간이었어요. 서연이 통곡을 하자 민수가 그녀를 살포시 안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고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신비로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도 저절로 알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서연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제 안에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럼 안동으로 온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네. 5년 전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내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줘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소량식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습니다. 어머님의 고향인 안동으로. 그리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혹시 어머님의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봐. 서연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와의 만남도. 네. 분명히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인연이라고 봐요.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비가 오던 날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날 오전에 꿈을 꿨어요. 어머님이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민수 씨가 오셨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 씨가 제육볶음을 드시고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뭔가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서연은 매일 만났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어머님의 노년 모습을 얘기했고 민수는 서연에게 어머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젊을 때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옛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예쁘세요. 서연은 사진 속 어머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와 비슷한 면이 있네요. 특히 웃을 때. 민수는 서연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눈웃음이 똑같아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덜미가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 씨, 네.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의 고백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연 씨를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6개월 후 민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연에게 정식으로 프러포즈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저녁, 민수는 서연을 월영교로 데려갔습니다. 서연은 풍성한 하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석양빛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민수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건 어머님의 반지예요. 민수는 반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반지를 주어라 하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서연 씨를 위해 이 반지를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나요? 그럼요. 어머님이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청첩장을 드려야겠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민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어머니 며느리가 될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결혼식 당일 서연은 화려한 전통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 저고리에 노란 치마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수는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님이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결혼식은 한옥에서 전통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그들의 결혼을 뜨겁게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소량 식당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의 사업을 정리하고 안동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결혼 후에 그녀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은 뭐였어요? 아예 갈비찜이었을 거예요. 그럼 갈비찜을 만들어 봐요.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서연이 갈비를 손질하고 민수가 야채를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요리하니까 정말 좋네요. 민수는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중해서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후 부부에게 특별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6살 소녀 지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은아. 나는 서연이고 이분은 민수 아저씨야. 서연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곳이 제 새 집인가요? 응, 맞아. 이제 우린 한 가족이야. 민수가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지은이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특히 서연의 요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럼 지은이도 배울래? 네, 가르쳐 주세요. 3년이 흘렀습니다. 소량식당은 이제 안동에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민수는 만석인 식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서연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매일 아침 민수 가족은 어머니 사진 앞에서 차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물론이야.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시거든. 서연이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수 가족은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정말 좋아요. 지금이. 지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지금이 정말 좋단다. 민수와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유성이 지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의 답인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안동의 작은 한옥식당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매일 새롭게 써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